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비율 분석법은 다 비율들이 나오죠. 1번. 채무 불이익률이 있어요. 채무 불이익률은 짝대기 짝 긋고 채무를 불이익하게 만드는 경저세 중에 세금 빼고 경비와 저당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어요. 근데 걔들이 어디에서 나가요? 조순전후 경저세를 딱 그려놓으면 유효 총소득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랍니다. 그래서 채무불이익률을 손익분기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 유효총소득을 순영업소득으로 뻑하면 함정판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순영업소득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순영업소득은 영업경비를 뺀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업경비를 뺀 다음에 돈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얘기는 못하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대부비율은 융자비율, 저당비율 다 똑같은 표현이었죠. LTV 다 똑같습니다. 그때 대부비율은 전체 돈, 부동산 가치에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해요. LTV라고도 하죠. 융자비율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무슨 비율만 달라요? 부채도사. 그래서 부채 비율만 달랐죠. 짝대기 짝 긋고 부채가 분자, 부채도사는 어디 산다? 지집에. 지분분의 부채였습니다. 자, 이제 3번. 부채 비율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가 분자, 분모에 지집에, 지분이 들어가죠. 근데 부채에 대한 그러면 얘가 분모란 얘기잖아요. 지분의 비율 그럼 지분이 분자란 얘기니까 X네요. 분모 분자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 잘 내요. 그 다음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래요. 그럼 내 돈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지분 비율은 50%겠죠. 더해서 100%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나눠주면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잖아요. 100%가 나왔네요. 그 다음 그래서 3번이 틀린다. 4번 총자산 회전율은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 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었어요. 그럼 조소득 승수의 역수, 총소득 승수죠. 걔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었죠.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조총 또는 총총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죠. 그럼 얘는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총투자액 분의 총소득이죠. 조소득 승수가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이니까 뒤집으면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 맞죠. 그때 총소득으로는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을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그 다음 5번.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수치를 대입하는데 이때 잘못된 수치가 대입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부 비율 구할 때 부동산 가치가 1억인데 얘를 잘못 추계해서 8천만으로 추계를 한 거예요. 융자액은 똑같다 손 치더라도 대부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럼 잘못 산정된 대부 비율을 가지고 투자 결정 내리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소들에 대한 추계 추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맞죠? 1번은 3번입니다. 2번.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부채를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었죠. 걔가 분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1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2란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2배란 얘기죠. 1.4란 얘기는 1.4배란 얘기예요. 2번.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갚나요? 원금만 갚나요? 원리금인가요? 원리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저당 지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이라고 그랬으니까 X네요. 2번 틀렸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 현금 수지 분석할 때,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할 때 빼는 경저세의 저당은 부채 서비스액이었습니다. 그때 저당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만 나오기 때문에 저당 이자율을 곱하시면 안 되고 뭘 곱해요? 저당 상수를 곱해서 저당 지불액을 계산했던 거예요. 원리금을 기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했던 게 저당 상수였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이 2고 대부 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감정평가론의 수익환원법에서 공부하겠지만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채를 감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환원율을 구해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사용되겠죠. 이때 외우시는 방법은 이걸 만든 사람이 게텔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되나요? 예, 개털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처음 나오겠죠. 그 다음 부채 친구 대부 비율, 그 다음 대부 친구 저당 상수가 곱해집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얘를 저당 이자를 곱한다, 얘를 대부 비율이 아닌 부채 비율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요. 그래서 얘를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MM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 앞에 가보는 거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수, 저당 상수지, 저당 이자율이 아니죠. 그럼 바로 종합환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0.5 곱하기 0.1 했더니 10%가 나온 거예요.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분자가 분모, 부채 서비스액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당연히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죠. 5번. 대출기간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기간이 봤을 때 차입자가 배째라 배를 내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높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빌려줘야 되겠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부채 감당률을 사용한 소나무 나조잖아요.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영업 소득을 나무의 나누기. 무는 무가 아니라 부채 감당률로 나누고 나무의 나는 나누기. 그 다음 나조. 소나무 나조. 그래서 저당상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지금 아직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멘토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나중에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라 합니다. 1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같이 적어놓은 이유가 둘 다 총투자액이잖아요. 조수는 총리. 그래서 우리는 조수는 총이 둘이죠. 총리. 조순 씨는 총리셨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럼 조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그런데 여러분, 크기순을 따질 때 유효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경저세를 빼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조보다 순이 작아지고 전보다 후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는 수치가 순영업소득이 더 작은 게 들어가면 그때 분수 자체, 순소득 승수 자체는 얘가 더 큰 거죠. 승수는. 분모가 작은 애가 분수 자체는 크잖아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순 전후에서 크기수는 조가 더 크고 순이 작지만 승수가 되면 크기가 반대로 뒤집혀져요. 그래서 조소득 승수가 더 작네요.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2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연금 수지 승수가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자, 그럼 이미 공부했으니까 볼까요? 세전과 세후를 비교하면 세금을 뺀 후에 세후가 더 작아지죠. 수치는. 그럼 얘가 분모로 들어간 승수는 크기가 뒤집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전이 세후보다 더 작겠죠. 볼까요? 그래서 세전연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있을 때 전보다 후가 작으니까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크겠죠. 그때 중요한 건 조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를 크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전연금 수지 승수와 세후현금 승수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을. 그 이유는 분자가 총투자액, 지분투자액으로 둘은 같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어서 비교는 못한다고요.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더 작으니까. 그 다음 4번. 담보인정비율. 나중에 담보인정비율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LTV는 V, 밸류 기준이죠. 가치에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에요. 바로 밸류를 곱하면 얼마 빌릴 수 있는지 저당 대부액이 나와요. 그래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금융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총부채 상환 비율은 DTI랍니다. 그래서 debt to income이에요.
I는 인컴입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정말 쉽게 풀어요. 그래서 얘는 소득 기준이에요. DTI 소득 기준이니까 소득에 곱해주면 저당 지불액이 나와요. 이때는 나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나누기 저당 상수. 그래서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